9월 17일 원내대표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6일 이른바 조국 오촌 조카가 구속되었습니다. 조국 펀드의 실체를 입증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혹여나 오촌 조카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소위 꼬리자르기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지 많은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태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이 상황을 모면하고 덮으려고 한다면 그 훗날 그 화는 2배, 3배가 되어서 돌아올 것입니다. 구속영장 발부 과정에서 빚어진 논란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초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포함되었다가 막판에 빠진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법원과 검찰의 변명이 아주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피의자 조직은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도 중요한 사실들이 추가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결국 딸이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이 고려대학 BC 과정에 제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조국 후보자가 그동안 말한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들통난 셈입니다. 조국 펀드의 운용사 포링크 PE와 조국 일가의 직접적 관련성도 그 단서가 나옵니다. 정경심 교수가 오촌 조카에게 돈 5억 원을 보내 포링크 PE 설립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펀드에 이어 운용사마저 조국 일가가 만든 것이라면 투자와 운용에 모두 관여한 것이 됩니다. 자본시장법,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향해 헌법 법령을 어기지 않는 한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말, 이것은 알아서 기어라 하는 사실상 협박의 수준입니다. 뒤에서 검찰총장 빼고 조국 봐주기 수사팀을 만들려고 하고 국민이 검찰 수사 내용 모르게 법까지 바꾸려고 하더니 이제는 아예 대놓고 인사 불이익을 언급합니다. 조국 사태 민심은 더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추석 민심은 조국 임명에 대한 분노를 넘어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 민심이었습니다. 임명 강행하고 시간이 지나가면 그럭저럭 분노가 가라앉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지난 14일, 15일 여론조사 결과가 임명 반대 57%, 그리고 찬성이 31%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1000여 명이 넘는 교수가 시국선언에 서명을 하고 대학생들이 광화문에서 연합 촛불 집회를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삭발 투쟁을 했습니다. 2019년 대한민국에서 제1야당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저항의 뜻으로 삭발을 해야만 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만든 일입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 자유한국당은 처음으로 촛불을 들었습니다. 이 정권이 그토록 촛불 정권이라고 외쳤습니다. 저는 촛불은 초기 촛불과 후기 촛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기에 국민들께서 참여했던 촛불은 결국 정의와 법치가 살아있는 그런 국가를 만들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초기 촛불 정신을 철저히 왜곡하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든 촛불,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정의와 그리고 법치, 헌법, 존중 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제대로 된 촛불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그것을 실현해가는 과정, 원내 투쟁을 통해서 만들어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정권 비판이 정권 심판으로 번져가고 정권 심판이 언제 불복종으로 옮겨갈지 모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의 자유시민의 저항권 투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지난 2015년 북한의 목함질의 도발로 2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에 대해서 보훈처가 최근 전상이 아닌 공상 판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방의 임무를 다하던 중 적의 도발로 상위 군경이 된 우리의 자랑스러운 영웅입니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 눈치나 보는 이 정권의 보훈처에서 결국 하중사의 명예마저 강탈해버렸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심사 과정에서 전 정권에서 영웅이 된 사람을 왜 인정해주느냐 이런 취지의 발언마저 나왔다고 합니다. 전 정권 영웅 따로 있고 현 정권 영웅 따로 있습니까? 온 국민의 영웅입니다. 대한민국의 영웅입니다. 정권 지지층만 국민으로 여기는 문재인 정권다운 그런 손갈비입니다. 보훈처 즉각 전상으로 판정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국가보훈처장은 하재헌 중사에게 고개 숙여서 사과하십시오. 문재인 대통령께서 고용에 관해서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고용 상황이 양과 질에서 모두에서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거짓말입니다. 8월 취업자 수 증가 45만 2천 명. 여기까지 말하고 그친다면 가짜뉴스와 다를 바 없습니다. 86.5%인 39만 1,000명이 60세 이상 일자리입니다. 국민 혈세 쏟아 부어서 억지로 짜낸 단기 알바 일자리가 대부분일 것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의 허리 세대 3040의 일자리는 23개월째 감소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취업자 수 17개월째 감소하고 있고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채용의 문을 닫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런데도 고용의 양과 질이 나아지고 있습니까?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분이 어떻게 이렇게 정말 새빨간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을 농간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우리 경제의 처참한 현실을 온 피부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얄팍한 거짓말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피의자 조국이 국무위원석에 착석하는 것을 저희 자유한국당 및 바른미래당은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부득이 이번 주 예정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채익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민주당은 곳곳에 상임위에서 이 조국 방탄 국회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채익 간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안위에서는 서울시와 부산시에 이 조국 관련된 조국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의혹을 파는 것을 방해하고자 하고, 또한 그리고 어제 법사위에서는 법무부 차관을 이 국회에 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한마디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민주당이 조국 방탄 청문회에 이어서 조국 방탄 정기국회까지 하려는 이러한 시도에 대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조국 국감을 만드는 것은 물론 이번 정기국회를 조국 파면 관철 및 헌정농단 중단 국회로 반드시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서 이 여권에서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물타기 공세를 하더니 이제는 이 가짜뉴스를 넘어서 이 조국과 친한 이 가짜 시민단체를 내세워서 사실상 조국과 친한 가짜 시민단체라고 보입니다. 이 정치공작성 고발을 일삼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부하내동한 일부 매체가 이 부분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법적 대응하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한 법적 대응은 법률지원단에서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한마디로 이런 물타기 정치 공작으로 진실을 가릴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비공개로 하겠습니다.